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건강 요리와 함께 배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주디 킴입니다. 지금 11번째 음식 배합 강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에 대한 음식 배합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3대 중요한 영양소에 대한 배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소화계와 소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들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배합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현상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몸은 세포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 조직세포가 있는데요. 이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생명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직세포가 산소가 필요하고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양분을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소화계로 음식물이 들어와야 공급을 받게 됩니다.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계는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주고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화계입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산소는 또 어디서 얻을까요?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계와 호흡계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순환계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계가 이런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해서 조직세포에 공급합니다. 조직세포에서 바로 에너지를 얻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에너지를 얻고 난 후 또 여러 가지 노폐물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을 어디다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 일도 바로 순환계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노폐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CO2, 이런 탄소는 순환계를 통해서 다시 호흡계로 거쳐서 일단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고 나머지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서 밖으로 버려집니다. 이런 소화 과정을 머릿속에 큰 그림으로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소화계는 소화작용을 돕는 기관들이 모인 곳을 소화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소화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 누가라는 것은 어떤 영양소가 어디라는 것은 장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영양소가 어디서라는 것은 입, 식도, 위, 소장, 대장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뭐가 되겠느냐, 어떤 영양소가 어디서 뭐가 되겠느냐, 이때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영양소가 어떤 장소에서 누구에 의해서 뭐가 되느냐,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씹는 작용, 잘게 부서지는 일을 합니다. 많이 씹을수록 잘게 부서지겠죠. 입에서는 부시는 역할을 하니까 소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입에서도 소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입에는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습니다. 이 소화효소가 입으로 들어오는 누구를, 특히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분해해서 엿당으로 만들어줍니다. 녹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당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녹말이라고 하는데 엿당은 이 녹말들이 몇 개의 가닥으로 부서지는 것을 엿당이라고 말합니다.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해 주는 것이 누구다? 아밀레이스이다. 어디에서요? 입에서요. 입에서 녹말은 아밀레이스 엿당으로 변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음식이 입에서 식도로 지나갔습니다. 식도는 그냥 길이니까 그대로 지나가는 것만 하겠죠. 식도를 거쳐서 음식이 위에 왔습니다. 위는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위 입구에서 야, 음식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야, 음식이 들어오면 위를 보호해야 되잖아.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물질이 나옵니다. 왜 보호하냐면 지금 나올 물질이 굉장히 독한 물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위샘에서 위액이 나옵니다. 위액 속에는 무시무시한 염산과 펙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위장에 들어오는 물질 중에서 단백질이 들어오는데 단백질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균들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염산이 세균들을 살균시켜 줍니다. 염산이 하는 역할은 균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균을 없앤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해 주는 것이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입니다.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큰 덩어리를 조각조각으로 만들어줍니다. 완전히 단백질을 분해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분해하기도 합니다.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지나서 음식이 이제 소장으로 왔습니다. 소장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소장과 연결된 통로가 있는데요. 소장에서 이자액이 나옵니다. 12지장 입구에 이자가 있는데요. 소장에 이자액이 있습니다. 소장에서 나오는 액들을 구분한다면 간 쓸개에서 나오는 쓸개즙이 나오고 쓸개즙은 지방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서 액이 나오는데 이자액이 녹말도 분해해주고 단백질도 분해하고 지방도 분해하는 이 세 가지를 다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효소는 입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밀레이스가 나와서 엿당 또는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최종 산물로 분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자액에서 합니다.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것이 위에서는 펩신이 있었다면 이자액에서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최종 산물인 아미노산으로 분해시켜줍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지방을 분해하는데요. 지방이 분해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리가 됩니다. 지방에 라이페이스가 들어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로 분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장에서 녹말 단백질 지방을 모두 분해하는 효소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이자액에 들어있습니다. 이자액은 소장에서 나오는 액입니다. 이것 말고도 소장에서 탄수화물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또 등장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것들을 다 분해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소장에서 모든 3대 영양소를 분해해 주는 소화효소가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초점입니다. 소장을 거쳐서 대장은 소장에서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장은 남은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물을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가 항문으로 해서 대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렇지만 이 대장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작용을 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또 좋은 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발효실 역할을 이 대장에서 합니다. 소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입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각각의 소화효소들과 소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소화 과정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것이지만 너무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소화계에 대해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